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 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휴일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독도 라이브가 대박이 터져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날씨가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진이 세상에 깜짝 네. 놀랐잖아요. 와, 가고 싶더라, 저도 독도. 네. 저는 독도를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풍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앞에서 도로 돌아왔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독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05년에 저도 독도를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네. 2004년인가 5년에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도 날씨가 좋았어요? 예, 그때도 접안해서 들어갈 만큼은 됐어요. 요즘은 그래도 관광선을 타고 가는데 네네. 그때는 관광선이 정기 관광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해경 함정을 타고 들어갔어요. 해경 함정. 누구랑 가셨어요? 그때 김혜경 대표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김혜경 대표? 예, 민주노동당 시절입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시절에 예.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사진이나 동영상 보니까 더 좋았더라고요. 예. 이번에 조국 제가 대표 깜짝 가시는 놀란 길에. 게 어쩌면 그렇게 물이 맑아요. 굉장히 맑습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윤수연 PD가 그거를 쭉 이제 했는데 물 속이 너무 맑고 그 안이 다 보이고 세상에. 예, 저도 그때 기억이 이게 내려다봤는데 예. 물고기하고 그 해초들 미역이나 이런 해초들이 저 한 10수 미터 아래쪽까지 그냥 투명하게 다 보여요. 세상에. 예. 그래서 통유리가 있는 게 아닌가? 통유리보다 더 맑다. 근데 그 기운을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다 받아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장윤선 취재편의점 역시 현장이 강하다. 예, 저희가 현장의 달인 현달이라고 불러주세요. 현달 취재편이죠. 예, 뭔가 뭘 해도 된다 요즘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 예, 저희 진짜 정말 열심히 뭐 어려운 형편이지만 뭐 취재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독도행에 대해서 보수 언론, 여권, 제2의 죽창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죠. 일본 대변인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와 영해의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야시 요시마다 일본 관방장관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저쪽은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일본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해해온 바 있으나 우리 측은 일축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초치해가지고 뭐라 해야지. 그렇죠. 대사 최소한 우리가 대사를 초치해서 일본 항의하죠. 대사를 초치해서 다케시마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 뭐라는 거냐? 그럼 다케시마면 지금 거기서 전쟁하자는 거냐? 우리가 일본 대한민국 해경이 독도를 이미 수호하고 있고 우리 정기 여객선이 드나들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다케시마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그러면 당신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영토 수호 의지를 단호히 밝히는 것이 순서지. 일축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죽창가냐 이런 소리가 정부 여권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 토론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토론의 여지가 있는 쟁점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보자. 여기가 분쟁 지역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언론의 국제적인 이 여론이나 이런데 부각되는 것, 분쟁 지역인 것처럼 부각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니 조용한 외교를 하자. 독도에 관해서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외교 전술일 수 있습니다. 외교 전술일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절했느냐를 토론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저는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용한
비분쟁주역화해서 조용하게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보다 선명한 주장이 필요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토론해 보자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은 적어도 네. 비분쟁지역화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외교가 네. 조용한 한일 간의 조용한 외교가 지금 도움이 되느냐. 특히 윤석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서 네. 침묵하는 외교, 굴종하는 외교, 오히려 종일하는 외교를 한일 간의 관계에서 하고 있을 때 네. 야당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듯이, 그것이 당연하듯이 지금 최근에 라인야오 사태에 네. 있어서도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강압적인 네. 한국 그 디지털 기업의 지분을 넘기라고 네. 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야당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게 생겼어요. 따라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일본과 관련해서 매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 있다면 네. 조용한 외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네. 야당은 선명하고 시끄러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바닥으로 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그러니까 왜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 놓이는 거지?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살아계신 현존하고 계신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반드시 당시에 전범 기업들로부터 내가 그 돈을 배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외교관들 막 보내가지고 이거 그냥 받고 끝내자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종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옳은 우리나라 외교부냐. 그다음에 오염수 문제도 말이죠. 그렇죠. 벌써 7조 톤 이상이 풀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뭐 물컵 반잔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물컵 반잔 언제 채워지는 거냐. 거기다가 오염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교과서 문제. 애들이 지금 독도는 그 다케시마고 일본 땅으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고 네. 이게 사실은 일본 아이들의 83%가 쓰는 교과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예? 이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 이런 표현이 일본 중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포함이 됐다는, 우리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나요? 사실관계가 전혀 아닌 내용을 아이들한테, 일본 아이들한테 그렇게 중학생부터 배우면 얘네들이 커서 어머,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대. 이렇게 인식이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방관을 넘어서는 것 같고요. 예. 그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니네 예전에는 조용한 외교 이야기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정부가 단호한 태도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친일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야당이 나서서 아니 지금 그 독도에 가서 우리 여기가 분명히 우리 땅이다. 아니 행안부에서 행안부인가요? 그 나온 교과서 뭐 네, 이런 데서 네, 막 네. 독도 사라지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 네.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행안부, 국방부, 행안부, 국방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다. 조용한 외교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목소리를 더 선명하고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일 뿐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나 좀 명토박아 놓고요. 예. 이걸 가지고 또 뭐 일관성이 있네 없네 뭐 너무 국제 정세를 모르고 뭐 그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김태효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단순히 민족적으로 친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위 그 사회진화론자들입니다.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진화론을 생물에서 생물계에서 진화론을 보면 말하자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두고 윤리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네. 힘센 국가나 힘센 사람이 약한 국가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은 네. 당연한
사회의 이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일본 제국주의, 그다음에 독일 제국주의의 네. 히틀러의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바탕에 깔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회 진화론을 소위 일본의 극우 보수, 네. 한국의 극우 보수, 네. 대만의 친일파라고 불리는 극우 보수, 이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소위 대동아 공영권 같은 네. 새로운 아시아, 네. 대동아 공영권 여기에서 매우 강력하고 힘센 사람들이 일본, 대만, 한국을 떠나서 같이 공통의 지배 권력이 되고 그 밑에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한 사람이 아소다로 그 아소파의 거두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소다로 그 아소파가 누구냐면 이번에 문제적 발언을 한 그 총무상, 총무상 마스모토 맞습니다. 다케아키 예. 이 사람이 그 아소파하고 아베파고 예. 이토 히로부미의 5대 외손. 외고조 손 뭐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맥락이 다 있는 예.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누군가는 뭐 또 반일 죽창가냐 또 대통령실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 가지고도 여기에 반일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네이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일본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일본을 비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국익은 어느 나라의 국익입니까? 네. 일본의 국익이겠죠. 예.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자꾸만 뭐 옛날 무슨 뭐 흥선대원군이냐 뭐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립돼도 좋다는 얘기냐 수구파냐 뭐 민족주의 반일 감정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필요하니까 지금 하는 거고요. 당신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안 굴어도 돼요. 네.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사회 진화론자 즉 힘센 자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 등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투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탈자하고 어떻게 안 싸워요? 예. 지금 잡아먹혀요? 그냥 안 잡아먹힙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라인 사태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네. 오늘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오늘 뭐 계속 동아일보 인용을 하게 되는데 단독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 오게 될 부임을 앞둔 주한 일본 대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다. 그러니까 라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 입장을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총리가 한국, 미국 주요 국가의 어떤 주일 대사를 뭐 예방을 받는 일은 종종 있지만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 대사를 일본 대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해서 뭐 네이버가 원하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은 있는 것인지 정보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후 약방문격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라인 야후 사태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자꾸만 하나를 빠뜨리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그 라인 야후의 라인이라는 메신저는 네. 기술력이 전부 다 네이버에 있고 개발자들과 또 라인 그 제가 들어보니까 네. 라인 야후 그 메신저를 개발을 할 때 네.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일본에 가서 직접 개발을 했고 네. 개발이 끝난 다음에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있어요. 예, 한국에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 그래서 연구 개발진이 전부 다 한국에 있고요. 예. 그게 라인 야후의 자회사로 존재합니다. 예. 라인 플러스라고 하는 또 예,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모티콘부터 시작해서 예.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라인 야후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 일본 쪽으로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 2,500명도 같이 넘어갑니다. 직원들 2,500명.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자회사 2,500명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 하나를 노트북을 만들어서 네. 삼성 노트북을 일본에 파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술이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삼성이나 뭐 그램 노트북
노트북 기술자 연구소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면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죠. 그렇죠. 예. 예. 물건을 파는 것과 실제로 개발자의 소속이 바뀌는 건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있는 라인 야후만 생각하는데 한국에 있는 2,500명의 이 직원이 자회사 있어요. 직원들. 예. 예. 이게 한꺼번에 그냥 라인 야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이걸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이게 한꺼번에 넘어간다. 예. 사람이 같이 넘어가는 거고 사람이 같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기술이 전반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다. 그 옛날에 1905년 을사늑약 맺을 때 그때 네. 그냥 니네 다 국권 침탈하고 외교권 박탈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를 자꾸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는 너네들은 그냥 기술이나 해 이런 거 아닙니까? 경영은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건 한국 못 믿겠어. 예. 사실은 뭐 저는 을사늑약과 직접적으로 그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네. 너무 나갔다? 을사늑약이 너무나도 커다란 비극이고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네. 소위 디지털 영역, 경제 영역에 대한 경제적인 침탈이라고 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반드시 막아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반도체 소부장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 네.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때 각종 보호 조치하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투자하고 네. 정부에서 지원 막 하면서 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비약적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삼성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 천안 네. 이쪽에 만들면서 예.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그 발상이고 이야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소부장 기업들이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그 지원한다는 거는 네. 그 지역에 사실은 아주 미세한 전기 사정 그다음에 뭐 온도, 습도, 풍향 네.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다가 부품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기술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든 거를 삼성이나 SK에 제공하는 게 네. 이게 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동네 옆에서 만들어서 해줘야. 네. 근데 그 정도 기술력이 그전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소부장 네,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 기업들의 장점이 현지화돼 있다는 거라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근데 이 현지화의 장점을 일본 소부장 기업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돈 줘가면서. 네. 그것 때문에도 이거 매국 아니야? 라는 얘기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일본한테 현지화의 장점을 대한민국이 돈 줘가면서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기술 네. 데이터 기술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통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인 플랫폼 하나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사실 플랫폼 네, 자체가 네. 중요하니까. 근데 그걸 개발해갖고 지금 유지 보수하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더 확장시키려고 할 수 있는 인력들 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네이버 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며칠 전에 발표하고 지분 매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일본 정부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정부는 뭐 네이버가 원한다면 네이버가 원치 않는다면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일본 정부 총무성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총무성이 개입을 해서 행정 지도를 내리고 이게 사실상 경영권 침탈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이게 맞는 태도인데. 당연하죠. 네. 그 사실은 그 총무성이 네. 그러니까 소위 경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미국과 일본이 주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위 경제 안보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틱톡부터 시작을 맞아요. 해가지고 화웨이, 틱톡, 화웨이 부회장 막 감옥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예, 예. 화웨이, 틱톡 이랬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틱톡 지금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그 틱톡 회장이 싱가포르 사람인가? 네. 그런데 네. 계속 중국 사람 아니냐고 청문회에서 미국 네. 상원 의원들이 하원 네. 의원들이 막 물어봐요. 그들도 참으로 무지하다. 자기들이 딱 있는 거야. 틱톡 사장은 중국인.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 정부가 넘어가. 네.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예. 예. 나 싱가포르 사람인데. 예, 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예. 또 물어봐. 예. 진짜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 중국 사람이면 전 국적이 어딥니다. 근데 그러는데 그런 짓을 사실 일본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총무성이 소위 그 라인에서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 예.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라인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확정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이미 이거는 라인 야후가 넘어가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못 쓰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때부터 또는 그 전부터 경제안보 얘기를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권 딱 나오자마자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일본이 라인을 가져와야 된다. 일본국 소속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번에 한 번 그냥 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를 통해서 경제 안보 개념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을 때려 잡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한미일 하더니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할 나라, 약속 안 지키는 나라 이런 프레임을 계속 정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일본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이참에 다 해결하자.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하고 독도도 이참에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고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경영권을 가져와야 되겠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사태의 본질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민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고 외교가 본질이다. 자기들이 경제 안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경제 안보라고 얘기를 해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지. 이게 네. 뭐 그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그나저나 이 라인 사태 국정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일본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주 심도 있게 좀 전문적으로 파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이거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네. 여야 정부가 합동으로 네. 일본이 왜 저러나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네. 한국에 그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공동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네, 또는 네. 이 네이버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소위 그 데이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도 지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될 일이에요. 실은. 네. 근데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 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도 왜 저러고 있나. 예. 일본은 왜 저러나를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머리를 모아서 네. 머리를 맞대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판인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은 못하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러는 거야?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될 판이 솔직히 해야 될 일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역량 낭비입니다. 답답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도 하고 친교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친교만 하고 오므라이스만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외교의 목표는 오므라이스가 아니라고. 돈가스? 저희 어제 돈가스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질에 천착해야 되는데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만 그냥 하면 아니 도대체 소통은 정부가 소통은 김치찌개가 아니고 외교는 오므라이스가 아니에요. 진짜 왜 이렇게 다 먹을 걸로 이게 치환이 돼? 멍게를 보면 소주 생각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민생은 소주가 아니고 소통은 김치찌개가 아니고 외교는 오므라이스가 아니다. 아니다. 아 오늘 시원하다. 예? 네. 예, 신장식 아니, 대표님. 맞잖아. 아 맞아요. 아, 제가 뭐 훌륭하시- 험한 말 한 것도 아니고. 예, 아니 하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참 답답합니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뭐 기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최근에 검찰 인사 났잖아요. 법조인 출신이니까 검찰 인사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세요? 검찰 인사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 쫄았제. 아, 쫄았지? 네, 쫄았어요. 쫄았어. 충청도 버전으로 해야죠. 쫄았어. 쫑겨? 시방 쫑겨? 지금 쫑겨? 쫄았어요. 쫄았어. 그러니까 쫄았어요? 믿을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원석도 못 믿겠고 송경호도 못 믿겠고 너희들 다 못 믿겠다. 서울중앙지검 진짜 못 믿겠다. 대검 부장들 하나도 못 믿겠다. 그런 거죠. 윤통은 쫄았다. 그렇죠. 아니 못 믿겠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고. 그냥 원래 보통 리더십이라는 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본인이 확고한 딱 방향이 있으면 네.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큰 방향으로 가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게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은 첫째 국정의 방향이 없고요. 일관된 방향은 신자유주의 하고 그 책 한 권 읽은 그 신자유주의 네. 하고 그다음에 소위 사회진화론 센 놈이 다 먹는 거야 니들 뭐 이런 정도가 하나의 국정의 방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세 가지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방향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만히 못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원석 총장을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 본인이 대검 검찰총장 할 때 이원석 총장이 기획 네.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예. 예. 그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과 한동훈은 같은 네네. 기수니까 예. 이원석, 한동훈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지금 뭐 송경호라든지 이런 지금 이번에 대검에서 다 네. 잘리거나 중앙지검에서 정리된 사람들은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분들 싹 정리된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조국 대표가 어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송경호도 김창진도 고형곤도 다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지만 윤통은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 놈은 필요 없어라고 경고한 것이다. 네. 그리고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해서도 알아서 기어라. 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런 인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불안의 반영이고 그래요. 예, 맞아요. 수족처럼 부리던 윤라인 검사도 믿지 못하게 윤 정권의 끝이 보인다. 이런 그 페이스북 이제 글을 올렸어요. 불안한 거예요. 네. 이제 말하자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장기를 두다 보면 네. 왕이 그 마지막에 코너에 막 공격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위 요걸 가지고 왕을 싹 둘러쌉니다. 근데 요 사자로 장기 더 보신지만 아시겠지만 요 사자는 왕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왕궁만 둘러싸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고 결국은 그 왕은 이 사면 초가에 몰려서 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포진을 하는 걸 형세를 보면 소위 왕을 장기판에서 왕을 중심으로 뭐 차도 있고 포도 있고 상도 있고 네. 마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진용을 짠 게 아니라 네. 그 왕궁 안에 딱 갇혀서 왕을 사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로 네. 주변을 채웠다. 검찰 정권의 이 마지막 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어제 7초 동안 침묵하면서 거의 할 말한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반격을 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이미 첫 수사에서 졌어요? 졌죠. 예. 첫 수에서 저놓고 하는 얘기가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고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무슨 말입니까? 수사를 뭐 AI가 합니까? 수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인사가 곧 수사입니다. 네. 왜 그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올렸겠어요. 전주지검장이 지금 돌아다니는 데가 화려합니다. 네. 원래 성남에서 네. 이재명 대표 수사하다가 네. 전주로 내려가더니 문 전 대통령 사위. 전 사위 네. 그 전 사돈 탈탈 털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중앙으로 왔어요. 네. 그 그럼 사건도 가져간다는 거 네, 아니에요? 1차 임무는 뭐겠어요? 1차 임무는 그 김건희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하고 주가 조작 관련 수사 네. 자기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다. 9월이 임기인데 네. 마무리하겠다 무슨 소리야? 임기 네. 중에 마무리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 구교영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물타기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대신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관련된 사건은 세게 수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김정숙 여사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으면서 일종의 물타기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시지 않아요. 이미 다 알죠. 다 알아요. 예. 사실은 근데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네. 김주현 민정수석 때부터 예상됐던 겁니다. 네. 예상됐는데 네. 제가 쫄았지라고 생각하는 쫀겨라고 네. 물었던 거는 네. 인사의 폭과 방식을 보니까 정말 위축됐구나. 아. 정말 자기가 네. 견마지로 이상을 다할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네가 길 잘 가보세요니 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정치인 다 됐다고 네. 했어요. 예. 정치인의 길을 잘 예. 가세요. 예. 너는 더 이상 검찰 후배가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아, 너는 더 이상 검찰 후배가 아니다. 네. 그런 선언으로. 저는 네.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예.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가세요. 예,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너는 더 이상 검찰 후배가 아니다. 아. 내 마누라랑 더 이상 카톡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송경호, 예. 이원석 뭐 등 그 다음에 대검 부장 예. 날리는 거를 보니까 예. 정말 이제 믿을 놈 몇 놈 안 남았다. 예전에는 검찰 전체를 자기가 쫙 끌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랬잖아요. 검찰총장 예, 예, 그만두고 할 이 무렵에는 그렇죠. 예. 쫙 끌고 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그 검찰총장 인사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쭉 만들었는데 네. 다 쳐내고 요만큼 남은 거죠. 한 줌 남은 겁니다. 한 줌. 예. 검찰도 한 줌 남은 거예요. 예. 장악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네. 예. 그러면 이거 수사 계속 할 거다. 하겠죠. 검찰이. 예. 예. 아니 저기 김건희 수사 예. 못 할 겁니다. 못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바보 같은 순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얘기가 여론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여기서 말 그대로 저는 이원석 총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번에 이규원 네. 대변인 나와서 예, 얘기했던 예. 대로 김건희 여사 조사 단독 기사가 계속 MBC에서 나온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원석 총장 쪽에서 MBC를 통해서 이건 믿을만하다. 우리가 네. 진짜 할 거다. 네, 진심이다. 라고 진심이다라는 네.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물이 빼면 특검 하자는 여론이 약간 물이 타질 수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특검밖에 길이 없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도 야 이건 뭐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예. 라고 특검에 아주 그 탄탄대로를 예. 깔아주셨다.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검찰 인사를 이렇게 이원석 총장까지 패싱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특검만이 살 길이다.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 정치권도 국민들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제꾀에 제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게 왜 제꾀에 제가 속아 넘어가느냐? 예. 쫄려서 그래요. 쫄려서 그렇다. 예. 쫄리면 예. 주먹 크게 휘두르다가 예. 자기 기운에 못 이겨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예. 딱 그런 꼴이다. 아. 김건희 특검은 빼박이다 이제. 예, 빼박이다. 예. 김건희 특검은 빼박이고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명분은 인사를 이렇게 해버렸는데 대통령이 준 거예요. 거다. 인사를 예. 이렇게 하면 김건희 예. 특검 하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너무 명쾌하네요. 예. 특검 해야 되겠네.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합시다 특검. 안 할 수가 없어.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 윤석열 특검까지 해서 네. 아예 그냥 부부 쌍특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22대가 굉장히 바빠지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민정수석실 폐지할 때 네. 그때의 논리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그 검찰이 됐든 사정기관들. 사정기관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 없애겠다. 사실상 검찰 편에서 없앴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랬다가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다시 민정수석실 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검찰 인사. 검찰 인사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이원석은 패싱 당한 거잖아요. 네. 이원석 총장은. 그만둘까요? 그만두지도 못할 걸. 왜요? 그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그만두면 항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찍힌다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자존심이 있겠죠. 그래도 9월 달까지 버텨야 되지 않냐. 근데 더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소위 추윤 갈등 내지는 뭐 시작될 때 네.
추윤 갈등인가? 네. 헷갈리네.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셨는지 헷갈렸는데 그 검찰 인사 네.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나 왜 패싱했냐? 그렇죠. 추미애 대표죠. 예. 나 왜 패싱했냐? 예. 윤석열 총장이 예. 당시 윤석열 총장이 그거 갖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내로남불도 쩔지. 예.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이거 뭐 협의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7초 침묵.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또 추가 침묵. 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잖아요. 조합 12초. 예. 예. 그 얘기는 뭐야? 패싱 당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뭐 동아일보에 뭐 상세히 보도가 나왔어요. 예. 13일 날 만난 건 사실인데 인사를 미뤄달라 했는데 했는데 뭐 그냥 쭉 그냥 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협의냐는 거지. 예. 협의가 아니죠. 예, 사실상 그냥 뭐 그 패싱을 한 거예요. 패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이원석은 패싱해도 되고 절대 자기는 패싱하면 안 네. 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게 뭐예요? 그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원칙이 달라지는 것, 그게 인치죠. 법치주의는 인치, 그런 개인에 따라서 네. 절차와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네. 법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요건만 보더라도. 그러네. 인치예요, 인치. 예.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 이게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 법치주의가 국민들 질서 지키세요가 법치주의가 아니라 예. 권력자에 따라서 권력자의 심기 변화에 따라서 그때 과정과 절차를 달리하고 원칙을 달리하는 게 인치고 그런 인치를 막자는 게 네. 법치주의잖아요. 예. 이번 검찰청 인사는 검찰 인사는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 새롭게 이제 국회의장이 되실 분들이 네. 되실 분이 예. 뭐를 하셔야 되면 이번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보여주신 검찰 인사에서 협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하루 전에 만나서 네.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겠는데 네. 내가 권한대로 할게. 이게 이제 협의의 정의를 예. 금방 내려주셨잖아요. 이번에 원구성할 때 다 협의로 돼 있어요. 국회의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예. 모든 조항이 협의로 돼 있어요. 예. 뭐 상임위 예. 위원장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협의하도록 돼 있죠. 대통령의 지도 따라 협의 후 예. 국민 다수와 의원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네. 원구성을 6월 안에 조속해 주시기를 예. 바라는 바입니다.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요? 협의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7월 달에 네. 그 작년 21대 때도 개원이 실제 상임위 구성이 맞아요. 7월 달에 됐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MBC 지키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6월에 개원을 해야 돼요. 반드시. 네, 반드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뭐 조국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방해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원을? 개원이요? 예. 방해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방해라기보다도 방해라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은데 뭐라고 이제 말해야 각자의 될까? 주장을 예, 본인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전 그래서 의장께서 새로 선출될 의장께서 협의하시고 협의는 합의가 아니잖아요. 네. 다음 절차를 바로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임위원장 임명도 바로 하시고 상임위 구성도 바로 하시고 상임위에서부터 방송 3법 재발이 될 텐데 바로 처리하시고 네.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네.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8월 달에 박문진 이사진이 다 구성이 돼버리고 9월 달에 KBS 이사진 다 구성돼 버리고 하면 네. 우리는 박민의 방송 KBS 또 제2의 박민의 방송 MBC와 네. 함께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러야 된다. 아이고. 끔찍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큰일입니다. 그건 하여튼 뭐 필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하여간 그 가급적 개원을 서두르고 원구성 협상도 빨리 해서 6월 안에 반드시 국회가 가동이 돼야 된다. 상임위가 가동돼야 네, 됩니다. 국회 상임위가 가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디어 최대 현안이 MBC 문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다 현안입니다. MBC, 네. KBS, YTN, TBS 다 현안이지만 네. 일단 닥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MBC.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좀 따져볼 문제가 많은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제 저희가 좀 최민희 의원 모시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선방심의위 MBC를 타겟으로 17건이나
법정 제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정 방송사를 향 대상자 본인. 제가 제일 그것 예. 때문에 제가 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었으면 MBC에서 계속 일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예. 일단 예. 몇 가지 뭐 고민정 의원도 내놓으신 게 있고 네. 통계들을 보니까 일단 그냥 그 선방심의 그러니까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죠. 유희림 위원장 그 네. 유명하신 지금 외국 나와 계시죠? 그렇죠. 어디 예, 갔어요? 예, 예. 출장 가셨어요? 네, 3박 5일 워싱턴 DC. 예. 가서 뭐 구글 뭐 누구 만난다고 네. 하시던데. 예. 그리고 선방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5월 9일 날 해산됐어요. 네. 작년 12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5월 10일까지인가요? 이렇게 네. 그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징계를 남발을 했고 네. 법정 제재를 남발을 해서 MBC는 뭐 법정 제재 한 번 받으면 제일 센 게 마이너스 10점 보통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2점 뭐 이런데 5개월 6개월 만에 마이너스 108점을 받았고요. 와. 4점씩 쌓아서 108점 만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남발을 했나 2점 4점씩 쉬지 않고 했네. 쉬지 않고 한 겁니다. 예. 쉬지 않고 예. 거기서 제일 많이 제가 벌점을 받은 그런데 문제는 예. 7대 0이에요 지금. 그 선방심의위원회나 방심위원회에서 내린 법정 제재 이거 집행정지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다 따박따박 따졌거든요. 네. 그래서 7건 결과가 나왔는데 MBC가 다 이겼어요. 이 7대 0으로 MBC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싹 다 이겼어요. 법원에서. 예. 네. 그 앞으로 남은 것도 예. 대부분 이길 겁니다. 예. 그게 되게 얼마나 내가 아유. 그런 말을 했다고 이게 무슨 뭐 공정성 중립성을 어겼다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거 지금 대부분 지금 법원에서 이거 법정 제재 받을 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집행정지가 전부다. 네. 7대 0입니다 현재까지. 예, 야. 몇 대 0까지 가는지 좀 두고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실제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올해 국감 때 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7대 0이에요. 이게 말이 네.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만 벌써 거의 2억 가까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 의원이 그 방통위로부터 받은 그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을 봤더니 1억 3,970만 원. 그러니까 1억 예. 3천이구나. 예. 앞으로 계속 더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법정 제재가 지금 마이너스 108점에 MBC에 쌓였다니까. 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MBC가 일일이 따져야 됩니다. 지금 일일이 변호사만 따질 돈주시는 거예요? 예. 예? 아주 그 방심위 변호사 그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선방위 방심위 변호인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MBC는 뭔 죄로 거기에도 법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과 돈을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국가적 낭비예요. 역량의 낭비. 좀 한심한 대응이죠. 한심해요. 한심해. 예.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고 자유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이 남발되고 있고 그 비용이 이런 식의 큰 액수가 지불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게 그리고 참 슬프다. 예. 대통령을 위해서. 근데 대통령을 위해서 다음에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죠.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내가 그 다음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거 보세요. 그 입틀막 경호했던 분이 네. 병무청장으로 승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임 위원장을 비롯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이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야 내가 방틀막 이 정도 했는데 왜 그 다음 자리를 우리한테 빨리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방통위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임기가 마무리된 분이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보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보훈 인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참 답답한데 21일 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네.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어떤 액션 플랜을 세웠다는 네, 네, 소문이 네.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어제 뭐 브리핑을 드렸는데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2일 날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공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 발효가 법적 효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21일 국무회의 때 할 가능성이 큰데 근데 또 뭐 갑자기 긴급 국무회의 해가지고 뭐 전자로 서명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수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1일 국무회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21일 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거의 뭐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대통령 뒤로 쏙 빠지고 하겠죠. 하지만 사인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든 간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0일 날 아침에 9시 반에 조국 대표 포함해서 당선자 전원이 대통령실 앞으로 갈 겁니다. 가서 네. 하루 전날 네. 거부권 행사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액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 하고요. 예. 21일 날 네. 아침 9시에 예. 긴급 토론회를 합니다. 긴급하게 진짜 마련을 했는데요. 예. 논리는 이런 겁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거 김용민 의원도 얘기한 건데. 예, 근데 예. 저희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 당선인 총회 지난 월요일 날 예. 당선인 총회 끝나고 나서 그런 취지로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하겠다라고 네. 해서 추가적 법리 검토를 위해서 마련한 토론회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어요.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네. 그것 자체가 중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그렇죠. 위반이 되는 거죠. 중대한 권리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되잖아요. 네. 뭐 사유가 딱 하나 있다고 대통령이 탄핵되지는 않습니다. 네. 중대한 법률 위반, 이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혜병 사건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기는 그냥 수사 대상이 김건희라고 그렇죠. 찍혀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예. 그러면 소위 헌법적 권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거부권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헌법적 권한에도 헌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네.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재적 한계. 제가 아는 바로도 예. 연세대학교 김종철 네. 로스쿨 교수님, 네, 네. 그다음에 경희대 정태호 교수님, 그다음에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 이분은 또 판사 출신에다가 헌법재판관 출신이세요. 네. 이분들도 전부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예. 헌법 위반, 헌법에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수사 외압은 법률 위반이라면 네. 거부권의 사적인 남용 네. 이것은 이제 중대한 헌법 위반일 수 있다는 거죠. 해당된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아. 주장이 학계에서 굉장히 있어서. 짱짱하게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 근데 이 학계에서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그 원로이신 지금 이제 돌아가신 권영성 서울대 교수님이나 네. 허영 교수나 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헌법계의 두 태두라고 하거든요. 네. 이분들도 네.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최초의 대한민국 거의 최초의 헌법 교과서에 다 써놨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예. 탄핵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그 막 어려운 법률적 헌법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거 안 돼라고 아무 때나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눈높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 뭐, 출신들 박은정 검사도 박은정 당선인도 한번 예, 얘기하는데 예. 검사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민사보다도 형사 예.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예. 구체적으로 법문에 쓰여 있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네. 몇 가지 조건들 구성 요건에 예.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예. 그러니까 헌법의 취지, 예. 헌법 잘 보지도 않아요 사실. 헌법의 취지나 이 법률안의 이 취지, 목적 예. 이런 것에 따라서 법률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구성 요건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야 법률에 그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해. 네. 있어? 그럼 또 해. 아, 뭐 이런 단순한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 몇 번까지 가능한 거냐. 뭐 대개의 경우는 3진 뭐 이렇게 3번, 뭐 2번, 1번 뭐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 거부권이라는 거는 계속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나에게 불리하다 본인 판단하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거부해버리면 입법 사법 행정이 도대체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국가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이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근데 대통령은 야 거부권 행사할 수 제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계속 써.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하실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헌법적으로도 한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소위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그게 이제 학계의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토론회를 화요일 날 하는 오전 겁니다. 9시에 한다. 오전 9시에 하는 거고 이건 내용 가봐야겠네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입니다. 그 경희대 정태호 교수님이 어디서 합니까? 그 팔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회관 팔간담회실에서 하고요. 예,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교수님이 예. 예, 경희대 로스쿨 정태호 교수님이 주발제를 하시고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 예. 그다음에 그 해병대 사건 열심히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예, 김정민 변호사? 아니 그건 박정훈 변호사 저기고 사건이고. 박정훈 대령 사건이고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있잖아요. 검사 출신. 요 두 분이 이제 토론자로 나서고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세 사람이 이제 이거를 공동 주최해서 예, 그렇군요. 그게 매우 중요한 토론입니다. 이거는. 네, 그게 꼼꼼한 또 홍보까지. 네, 매우 중요한 토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튼. 나서는 이제 21일 날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네. 독자적인 행동도 구상하는 게 있고 또 오후 2시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야당들에게 예.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국회 본청 앞에서 예. 대규모로 같이 연합 집회를 하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오후 2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예.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25일 날은 예. 야 6당 플러스 시민사회단체 장외 집회 예. 광화문 쪽에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분위기가 그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T-익스프레스 예, T-익스프레스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황은 다음 주가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숨가쁘게 다음 주가 돌아갑니다. 굉장히 20일, 21일 일단 조국혁신당 일정만 보더라도 21일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거부권 행사가 확인이 되면 바로 국회 본청 계단에 모이고 오후 2시에 시민사회 연대하고 25일 날은 야 6당이 함께하는 장외 집회. 네. 엄청 큰 집회가 되겠네요. 그 많이들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최혜병 특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예.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네. 대통령을 왜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본인의 재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 특검 국민적 여론이 있으면 뭐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받겠다고 하겠다라고 이제 말로는 그러는데 야당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엉뚱한 행동으로 방어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것도 되게 무의식 중에 나온 건데 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권 퇴진하겠다, 탄핵시키겠다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벌써 한 1년 반 전인가 한번 탄핵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할 테면 하라고 하세요.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얘기 지금 또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이 본인이 해봐서 아는데 본인이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네.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겁을 먹은 게 아닐까? 왜 저런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올까? 예. 나는 그러면서 그거를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예. 저렇게 자기는 개혁을 하고 있는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의 저항이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뭔 개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분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무섭다. 험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국민들의 판단과 힘을 믿고 네. 본인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은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태도를 보이면 네.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국민들은 거세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좀 도대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혹이 생길 때마다 충분히 규명하고 해명하고 고치고 바르게 정치를 했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본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희들이 문제야, 홍보가 부족해, 언론이 문제야, 공무원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화살이 어디로 귀착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군요. 불화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불화살인 것 같은데. 제가 요거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해서 소위를 통과했다는 건데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한 박주민 의원 오후 1시에 오기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반대다, 착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거 절대 안 된다. 소위 통과한 거 이해할 수 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키든지 뭐 그게 우선이고 본회의까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검사증언법은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네.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네. 중수청 만들자라는 게 주장이에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기소청 내지는 공소청이라고 불리는 데서 검사가 증언될 필요가 없어요. 네. 오히려 현재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하는 게 난 더 좋아요 하는 사람은 중수청으로 넘어가라는 거거든. 그렇죠. 예, 검사 증언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와중에. 검찰 개혁 예. 흐름에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뭐 수사 인력 공판부서 수사부서 이렇게 우대하겠다. 그쪽에 인력이 모자라다. 모자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터는데 그 많은 인력 두드려 붓고 그다음에 찐윤 검사들만 요직에 올라가니까 그런 특수수사 척 보면 압니다 수사 하는데 수사 인력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부 일반 사건 조사하는 형사부나 공판부는 전부 다 또 후배들이 가서 정말 수십 건 수백 건 갔다가 그 돌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형사부 공판부에 인력이 모자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하는 검사분들 많아요. 그러면 엄한 수사 하지 말고 그런 일반 수사와 공판부에다가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문제를. 예. 그러니까 매번 그 검사 증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판 검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봤어요. 2018년도에 장제원 의원이 네네. 검사 증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2006년부터 계속 늘려왔는데 지금까지 늘어난 공판 검사는 57명이다.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필요해서 가 있겠지만 파견 검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그 왜 부처에 네. 파견 검사 심지어는 그런 파견 검사도 있잖아요.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작년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 국제기구 월드뱅크인가요? 네. 그쪽으로 파견 간 검사도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이 부족한데 왜 공판 검사란 말이에요. 네. 공판 검사로서 그 공판 과정에서 12시에 때려주삼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바깥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검사. 일 잘하는 검사. 파견 갔어요. 국제기구로. 왜 갑자기 파견을 그런 검사들 거냐. 불러들여서 공판 검사 시키게 하라니까. 그러니까요.
그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또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네. 네. 저희 조국혁신당 열심히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서 좀 봐주셔야 될 건 뭐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당선인도 뭐 두 분 다 다녀가셨을 텐데 언론개혁 네. 관련해서 가장 큰 적은 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있어요. 8월 달에 이사회가 개편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달 더 땡겨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8월 12일 날 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고 권태선 이사장 등의 임기가 끝나고 8월 13일이면 새로운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행상 이게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법상 규정이 없어요. 관행상 그냥 MBC 쪽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한 달 전에 추천해 주세요, 임명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면 기존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사를 공모해서 선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관행 따위는 지금의 방통위원회의 여당 추천, 대통령 추천 인사들이 지킬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임명할 7월 달에 8월 달에 임기를 시작하는 박문진 이사를 MBC 이사를 네. 미리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데이가 8월이 아니라 7월이라고 봐야 돼요. 시간이 없네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개원해야 되고 예. 그리고 법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정치적인 액션,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일 투표에서 추미애 의원식 뭐 누가 될까요?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예. 빠르게 개원해 주시고 예. 대통령의 영도 따라 협의는 문자적으로만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